이번 시간에는 인터널 플로우, 관 안으로 유체가 이제 흘러가게 될 때, 열 전달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거를 이제 2시간에 걸쳐서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야기해야 될 거는 조금 좀 복잡해요. 이제, 이 에너지 방정식이랑 이런 거 모든 거 하는 게 이게 유체역학보다 조금 더 복잡하다. 이건 이제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고, 중요한 거는 외우는 게 아니라 이걸 잘 이해하는 게 이제 중요하다. 컨셉트를 잘 이해해서 그래서 이게 8장 맨 끝에 가면은 서머리 테이블이 있잖아요. 그 서머리 테이블에 나와 있는 누셀트 넘버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나오는 거냐. 이거를 잘 이해하고 그걸 사용해서 여러분이 문제를 이제 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거 지금 설명해 주는 이 내용의 이해가 없이 그냥 점프를 해갖고 테이블 8-4로 가서 뭐 이런 조건에서 이걸 구하고 이걸 이렇게 이제 하면은 문제는 풀 수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다른 어떤 것들을 고려해서 여러분이 머리를 써서 무언가를 풀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 지금부터 내가 한 2시간이고 이제 걸쳐서 설명하는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가를 하나하나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문제만 풀게 되면은 그럼 나중에 여러분이 어려움에 이제 봉착하게 된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문제 푸는 그런 엔지니어가 아니고 어떤 문제가 이렇게 응용이 될 때 그때는 내가 이렇게 풀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야 회사에서 인정을 받고 그다음에 진급도 되고 나중에 사장도 되고 이제 회사도 운영할 수 있고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기 제목이 이제 thermal consideration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이번에 열이 들어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차가운 플루이드가 여기 들어오고 여기가 설페이스가 일정한 온도로 돼 있어서 이렇게 열이 가해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1m마다 50W씩, 1m마다 50W씩 이렇게 들어가서 히플락스가 일정하게 이렇게 이제 되면서 열이 이제 가해지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모든 경우에 누셀트 넘버를 어떻게 구하는 거다. 그 다음에 이제 T 프리스트림이라는 게 없고 얘는 가면서 온도가 변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변하는 거를 이제 우리가 고려하기 위해서 mean temperature라고 하는 걸 이제 평균 온도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제 구해내게 되는데 이런 모든 거 이제 하는 게 유체역학보다는 어드밴스드하게 이렇게 사이언스가 히트 트랜스퍼 그렇게 돼 있어서 컨벡션이 조금 더 복잡하다. 복잡하지만 원칙과 원리만 잘 이해를 하면은 따라오는데 이제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미리 이거를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고선 이 부분을 이제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이제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는 여기 나오면 thermal consideration이 아니라 hydrodynamic consideration을 했어요. 관이 이렇게 있으면은 관에 이제 들어오면서 360도 이 방향으로 해서 바운드리 레이어가 쭉 이렇게 형성이 돼서 그래서 어디쯤 가면 이 양쪽에서 이 오는 게 다 이렇게 합쳐져 갖고 이제 관 때문에 더 이상 바운드리 레이어가 이제 확장이 이제 되지 못해요. 다 발달이 끝난 거예요. 앞부분을 하이드로다이내믹 엔트리 랭스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바운더리 레이어가 증가하는데요. 근데 이거 지나고 나서는 fully develop 영역이 돼서 속도가 분포가 이렇게 있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x에 상관없이 속도 분포가 딱 일정하게 되는 이와 같은 영역이 있다. 자, 이번에 thermal consideration 이제 하게 될 때 여기 8-4 여기 이제 그림을 가서 보면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내가 그냥 온도인 경우에도 뭐 여기가 예를 들어 뭐 차가운 게 들어오고 여기 그다음에 이쪽으로 해서 이제 이쪽으로 열이 이렇게 들어간다. Q가 이렇게 이제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이렇게 이제 되면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제 가정을 할 수 있냐? 이 가정이 나중에 가면 맞습니다. 어떻게 되느냐? 바운더리 레이어가 이렇게 점점 증가해서 그래서 이게 360도 모든 방향에서 이렇게 증가했고 깔때기처럼 이렇게 쭉 해갖고 어느 점에 가면은 서멀 바운드리 레이어가 더 이상 확장이 되지 않아요. 완전히 다 확장이 되는 이런 점에 이제 도달하게 된다. 그 이후에는 그 전에는 우리가 이 부분을 thermal entrance region 아니면 thermal entry length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이후에는 fully develop이 되어 있는 이런 영역이다. 여기도 이제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나머지 부분은 내가 이제 나중에 가서 이제 또 설명을 할 겁니다. 어쨌든
이 속도 필드와 마찬가지로 이 템퍼러처 필드도 가서 보면은 이 바운더리 레이어, 서멀 바운더리 레이어가 쭉 증가하다가 어느 지점에 가면 모든 게 다 이렇게 깔때기처럼 딱 해서 만나갖고 그 이후에는 열적으로 모든 게 발달이 돼 있는 이런 영역으로 이제 바뀌게 된다. 그래서 아까는 하이드로다이내믹 엔트리 랭스, 이번에는 서멀 엔트리 랭스가 이제 있는 거다. 이걸 여러분이 이제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열 전달이 될 때 이렇게 열이 이제 예를 들어 이쪽 안으로 이제 들어간단 말이에요. 서페이스가 뜨거워서 준단 말이죠. 이렇게 될 때 두 가지 컨디션이 있는 거라 얘기했어요. 이거가 전체가 다 100도면 100도. 이렇게 돼서 열이 들어가는 이런 경우도 있고, 하나는 10cm마다 20W씩, 14cm 20W 이렇게 해서 균일하게 단위 면적당 균일하게 열이 들어가는 Constant Surface Heat Flux 케이스가 있다. 그러니까 이 경우든 저 경우든 하여튼 어디쯤 가게 되면은 그러면 Thermal Entry Length를 이제 지나가게 되고 그 지나가게 되면은 Fully Develop 되는 그런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플루이드의 그 종류가 레미나 플루이드가 있고 레미나 플로우가 있고 그 다음에 터뷸런트 플로우가 있다고 했으니까 일단 레미나 플로우가 될 때 터멀 엔트리 랭스는 어떻게 구하느냐, 요렇게 이제 구한다. 요렇게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공식 8-3은 하이드로다이내믹 엔트리 랭스인데 하이드로다이내믹 엔트리 랭스는 이렇게 돼 있어요. 요것만 0.05 곱하기 레이놀스 넘버만 돼 있는데 이번에는 프렌들 넘버가 이제 여기에 이제 곱해진 거예요. 자,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미. 자, 프렌들 넘버가 1이다. 1이라고 이야기하면 Thermal Entry Length하고 Hydrodynamic Entry Length가 길이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시작해갖고 이게 바운더리 레이어가 이렇게 자라는데 velocity 바운더리 레이어가 쭉 자라갖고 fully develop 되는 요 점까지가 예를 들어 0.5m였다. 그러면 이게 프렌들 넘버가 1이면은 그러면 thermal 바운더리 레이어가 쭉 자라갖고 fully develop이 될 때도 0.5m가 되는 거예요. 이게 두 개가 이제 똑같아지니까. 자, 근데 만일에 프렌들 넘버가 10이었다. 10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10이라고 이야기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가서 보면은 이 하이드로다이내믹 얘는 0.5인데 thermal entry length는 0.5의 10배가 되는 5가 되는 거예요. 5가 되는 거다. 그러니까 이 열적으로는 천천히 저기 10배만큼이나 더 가서야 드디어 fully develop이 된다는 거예요. 어느 경우가 그러냐? 기름과 같이 모멘텀이 금방 이제 확산이 되거나 하는 이와 같은 윤활유 이런 거의 경우에는 모멘텀이 빨리 확산이 돼서 모멘텀과 관련이 있는 이 velocity boundary layer가 급격하게 형성이 되는데 반면에 열은 천천히 확산이 되니까 쭉 오랫동안 가서 드디어 thermal boundary layer가 이제 fully develop이 되는 거다. 만일에 이 프렌들 넘버가 0.1이다 이제 생각을 해보면 0.1이면 리퀴드 메탈과 같은 거예요. 리퀴드 메탈은 열이 이렇게 탁 전달이 되면 순식간에 바운더리 레이어가 쫙 확산이 돼 갖고 그래서 이 velocity 이 entry length는 쭉 가서 0.5m 나가서 이제 드디어 이제 디벨롭먼트가 이제 끝나게 되는데 thermal한 놈은 그거의 10분의 1 정도 되면 이미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thermal boundary layer 이게 금방 확산이 돼 갖고 thermal entry length가 짧게 해서 빨리 끝나고 그다음부터 완전히 디벨롭이 되는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다. 어느 경우에 그러냐? 요거는 레미나 플로우인 경우에만 그런 거예요. 레미나 플로우인 경우에는 프렌들 넘버의 영향을 받는 거다. 그걸 여러분이 이제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서 터뷸런트 플로우가 이제 되면은 conditions are nearly independent of 프렌들 넘버. 이제 이 터뷸런트 하게 되면은 이런 몰레큘러 디퓨전 이게 뭐 모멘텀이 어떻게 물성의 그 영향에 의해서 비스카시티에 의해서 아니면 thermal diffusivity에 의해서 여기에 의해서 확산이 되는 이게 터뷸런트 플로우에서는 10분의 1도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프렌들 넘버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다. 그래서 그냥 일단 우리가 우리 지난번에 이야기한 것처럼 여기 X 나누기 D는 10 정도로 놓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면은 그럼 이제 될 것이다. 여러분에게 이제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프렌들 넘버가 어떤 역할을 하냐? 레미나 플로우에서만 역할을 좀 하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그 물질 자체가 가지고 있는 디퓨지비티가 영향을 주기 때문에 터뷸런트 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야기한 것처럼 물질 자체가 갖고 있는 디퓨지비티가 있고 플럭추에이션 생긴 이것 때문에 생기는 에디 디퓨지비티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놈이 훨씬 크기 때문에 이 프렌들 넘버 효과는 별로 나타나지 않는 거다. 자, 이 정도만 이제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 이제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속도 가서 보니까 속도가 이렇게 fully developed 때 이렇게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속도가. 이걸 가지고 우리가 UM을 이제 계산했어요. 그래서 UM이라는 거 이걸 계산해서 그래서 이 모든 거를 이제 정리를 해갖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프레셔 드랍도 구하고 그 프레셔 드랍을 구하기 위해서 F, 프릭션 팩터, 단위 길이당 얼마만큼 프레셔가 떨어지게 되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구했어요. 그걸 구하기 위해서 UM을 구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엔 우리가 뭘 구하려고 하냐? 누셀트 넘버를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누셀트 넘버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뭐를 알아야 되냐? 온도 분포가 어떻게 돼 있느냐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온도 분포. 자, 그 온도 분포를 하기 위해서 일단은 한번 온도가 실제로 어떻게 변하는가를 여러분과 함께 이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여기 이제 30도씨짜리가 이제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전체가 100도씨다. 이게 서페이스 전체가 다 100도씨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자, 그러면 이게 한 10m쯤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천천히 빨리 흘러가는 경우가 있고 천천히 흘러가는 경우가 있던데 어쨌든 어떤 식이 되냐 가면서 30도가 지나가면서 이건 똑같은 거예요. 100도는 똑같은 거예요. 100도는 똑같은데 30도가 40도가 되고 50도가 되고 60도가 되고 만일에 이 관이 무한대로 길면은 맨 끝에 가서 30도로 들어온 놈이 100도로 돼서 이제 나가게 될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이 유체 온도가 30, 40, 50, 60, 70, 80 유체 온도가 계속 변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옛날에 봤던 이 엑스터널 플로우 같은 경우는 엑스터널 플로우 플랫 플레이트가 있다. 30도씨짜리가 들어온다. 얘가 100도다. 30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얘는 그냥 Q는 H 곱하기 A 곱하기 TS 빼기 T 프리 스트림 이렇게 이제 하면 되는데 이 경우에는 지금 여기 플루이드의 온도가 가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온도의 변화가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나중에 이제 이야기하겠지만 온도 프로파일이 이렇게 생길 수 있어요. 이게 여기가 뜨겁고 여기가 차갑고 자, 그 다음에 가면 또 이게 평균을 냈더니 여기가 이제 40이에요. 평균 40. 그 다음에 갔더니 평균이 50이 되는데 요 쉐입이 그대로 유지가 되지 않고 요런 쉐입으로 바뀌어요. 나중에 이제 설명을 할 겁니다. 이런 쉐입으로 바뀌어요. 그러면서 평균을 내면 여기가 50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면 또 쉐입이 또 바뀌어요. 이게 이렇게 이제 바뀌면서 여기에 가면 온도가 60도가 이렇게 이제 되는 거다.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를 하면 이제 됩니다. 자, 그러니까 50도, 60도, 70도 이렇게 가면서 평균 온도가 변하게 된다. 그래서 이 평균 온도, 이거 나오는 이게 템퍼러처 프로파일인데 이 템퍼러처 프로파일을 가지고 평균 온도를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이 평균 온도를 구해야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맨 마지막에 가서 누셀트 넘버를 구할 수 있는 거다. 평균 온도. 근데 평균 온도가 변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열이 들어오니까 계속 변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왜 똑같은 쉐입을 갖지 않느냐? 미리 그냥 여러분에게 하나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100도고 여기가 30도예요. 이렇게 되면 여기는 온도차가 70도예요. 온도차가 70도인 경우고 여기는 예를 들어 50도가 됐어요. 여기가 100도예요. 그럼 온도차가 50이에요. 온도차가 50이고 얘는 온도차가 70이니까 같은 1cm, 1cm로 움직여도 얘는 열전달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얘는 열전달이 조금밖에 안 생기고 물론 온도는 가면서 계속 변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온도 프로파일이 변하는 게 똑같이 이렇게 변할 수가 없다. 들어오는 열량이 다른 거예요. 이게 다르다. 이걸 이제 여러분이 이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어쨌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TM을 구해야만 누셀트 넘버를 구할 수 있는 거다. 바로 전에 하이드로다이내믹 컨시더레이션 하면서 UM을 구했어요. 그 UM을 구해서 이 모멘텀 이퀘이션하고 이거 조합을 해갖고 그래서 마지막에 프레셔 드랍을 구하고 물론 그 프레셔 드랍을 구하기 위해서 F 프리션 팩터도 이제 구하고 이제 이렇게 됐듯이 우리가 이제 에너지 이퀘이션을 이제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 에너지 이퀘이션을 풀려고 하면 T를 알아야 되는데 이 T를 알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TM이 어떻게 되는가를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TM, 온도의 변화. 이거 특별히 이 플루이드의 평균 온도, 플루이드 이 템퍼러처 프로파일 이렇게 생겼는데 UM이 이렇게 생긴 거를 평균을 낸 게 UM이듯이 얘도 어떤 평균을 내면 이렇게 이제 나올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나오는 이 TM을 우리가 이제 구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TM을 어떻게 구하느냐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추고 20분 정도 이제 강의를 이제 하게 될 겁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mean temperature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mean temperature는 플루이드가 이렇게 지나가게 될 때 플루이드 템퍼러처 프로파일이 이제 이렇게 생긴단 말이죠. 이걸 어떻게 평균을 내서 벌크 템퍼러처를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이제 고등학교 때나 아니면 대학교 때 이렇게 들어가면은 그러면 수도관 안으로 물이 들어갑니다. 물의 온도가 20도고 나갈 때 이제 40도입니다. 우리가 말은 20도라고 얘기했는데 그 20도가 뭐냐? 원래는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생긴 거를 평균을 내서 그냥 20도라고 얘기한 거고 저기 나가는 온도가 40도도 원래는 이렇게 어떻게 생긴 거를 그냥 평균을 내서 우리가 40도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 20, 40 그 나와 있는 게 그게 mean temperature다. 여러분이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럼 mean temperature는 어떻게 구하면 되냐? 이거는 우리가 속도 했을 때하고 똑같이 그렇게 이제 구하면 되는 거예요. Internal Energy per Unit Mass 뭐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이제 Mass Flux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일단은 incompressible fluid를 우리가 이제 다룬다. incompressible fluid. incompressible fluid는 CV나 CEP가 이제 값이 같다는 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incompressible 하다는 이거는 1기압으로 누르나 100기압으로 누르나 최적의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최적의 변화가 없으면 CV는 CEP가 이제 되는 거고 이렇게 되면 인터널 에너지의 변화가 곧 엔탈피의 변화하고 이제 똑같이 되는 거다. 여러분이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처음에 봤던 거 이렇게 이제 있을 때 여기 도나스 에리아를 이렇게 이제 취했던 거 이렇게 기억나죠? 이렇게 도나스 이렇게 해서 요 부분 취했던 것처럼 똑같이 공식 8- 여기 가서 여러분이 공식 8-7을 가서 보면 M-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M-은 어떻게 구하느냐? 공식 8-7 가서 보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파란색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게 M-이에요. 가서 보면 알아요. 그 M-에다가 여러분이 M.CP 델타 T 여러분 기억나죠? M.CP 델타 T 여기 20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 40도 나간다. 그럼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울 때 아니면 대학교 1학년 때 배울 때 이때 에너지 변화는 얼마가 되냐? M.CP 델타 T 그렇게 했는데 이 CP나 CV나 인컴프레서라고 하는 똑같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집어넣는 겁니다. 여기다 M. 여기나 M. 여기 돼 있는 파란색으로 돼 있는 거에다가 CVT를 구해주면 그러면 인터널 에너지 퍼 유닛 매스 아니면 이건 결국 CPT하고 똑같기 때문에 엔탈피 퍼 유닛 매스하고 이제 똑같이 이제 되는데 어쨌든 여기 있는 거는 CV를 사용했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인터내셔널 버전 그 책에는 C sub P를 사용했어요. 두 개가 같은 거예요. 왜 그러냐? incompressible 하면 두 개가 이제 같은 거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요 컨트롤 발륨 여기 도나스처럼 생기는 요거 면적은 2파이 R dr이 되는 여기를 이렇게 지나가는 매스는 로 곱하기 u 곱하기 dAc고 이 매스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여기 이 온도가 25도씨짜리 압력이 1기압일 수도 있고 요걸 지나가면서 이제 변할 수도 있고 그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인터널 에너지 아니면 이 엔탈피가 이제 있는 거예요. 그놈을 여기 CVT라고 해서 이제 곱해 준 거예요. 이렇게 이제 하게 되면은 여기 ET라고 하는 이놈이 나오는데 이놈이 꼭 무슨 역할을 하는 거냐? 이게 M-의 역할을 그냥 하는 거다. 아까 그 하이드로 다이내믹 컨시더레이션 했을 때 이놈이 결국 이거하고 이제 똑같아지는 거다. 그러니까 요렇게 전체 이거 한 거하고 이놈하고 M.CVTM하고 똑같아진다. 우리
mass flow rate 할 때 그때 했던 거 여러분 mean velocity하고 이런 거 한 거 여러분 기억을 하고 그걸 그대로 다시 집어넣는데 이번에는 뭐가 들어간 거냐? CVT가 들어간 거예요. 딴 거 없고 CVT라고 하는 게 들어간 거다. 이걸 해야만 TM을 우리가 이제 구해낼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이 두 개를 갖다고 이제 놓으면은 TM이 이런 공식에 의해서 이야기합니다. CV가 CP하고 똑같아요. incompressible 하면 자 어쨌든 이 공식에 의해서 이제 TM을 이제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구할 수가 있다. 자 그러면 8-5, 8-5는 이 공식이에요. 여기다 내가 써놨습니다. 그 다음에 8-26 이거 조합을 하면은 그 다음에 여기 이제 8-8 공식이 있어요. 8-8이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이 세 개를 가지고 조합을 하면 맨 마지막에 TM이 이렇게 이제 나오면서 TM은 2 나누기 UM 계산했습니다. 이미 저 위에서 그 UM 알고 있고 R0 다 알려져 있고 0에서부터 R0에 U 그 다음에 T, 그 다음에 R, DR 이렇게 돼 있는데 U는 이미 구했어요. U는 구했고 R은 이제 우리가 적분할 때 필요한 베리어블이고 뭐만 구하면 되냐? T가 어떻게 변하느냐? 요 T는 X하고 뭐 R의 펑션으로 어떻게 변한다. 좋아요. 그놈을 요 안에 집어넣어서 그래서 적분을 해주면은 맨 끝에 가서 TM이 이제 나오는 거다. TM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번 그 8장의 이 후반부 여기 thermal consideration에 가게 될 때는 맨 마지막에 이 T를 어떻게 구하는 거냐 이걸 구하는 거예요. T는 결국 어디서 나오냐? 에너지 이퀘이션에서 나오는 거예요. 에너지 이퀘이션. 그 에너지 이퀘이션에 나오는 걸 여기다 집어넣어 주면은 그러면은 레미나 플로우 같은 경우에 서페이스 힙 플럭스가 일정한 경우, 서페이스 템퍼러처가 일정한 경우 T가 다릅니다. 안에 집어넣어주면 TM이 이제 나오게 돼요. 이것들을 다 사용을 해서 맨 마지막에 우리가 뭘 구할 거냐? 누셀트 넘버를 구할 거다. 이게 핵심입니다. 누셀트 넘버를 구할 거예요. 근데 여기에 가기 전에 여러분에게 몇 가지 좀 설명을 해줘야 될 그런 내용이 있어요. 열전달 계수가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 처음 시작하면서 가서 보니까 열전달 계수가 fully develop 되면 일정하다. 이렇게 해서 일정하게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뭘 얘기를 하는 건가? 여러분과 내가 커뮤니케이션하고 여러분이 다른 엔지니어하고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해서는 이 내용을 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뭐냐? 8-27 이 공식에서 여기서 T를 에너지 이퀘이션을 사용해서 T를 어떤 식으로 구해내 갖고 8-27에 집어넣으면은 그럼 TM을 계산할 수 있어요. 이 TM 나오는 거 계산하는 걸 가지고 누셀트 넘버를 나중에 계산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우리의 목표인데 이거 하기에 앞서서 먼저 플루이드에 힛이 이렇게 들어가거나 제거가 이렇게 될 때 이럴 때 무슨 일이 생기느냐 이거를 여러분에게 먼저 설명해 주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그리고 다음 시간의 앞부분 여기에는 이런 것들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을 할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컨벡션을 다루니까 컨벡션에서는 무조건 뉴턴의 law of cooling 냉각의 법칙을 사용하는 겁니다. 뉴턴의 냉각의 법칙을 히트 플럭스로 표현하면 Q는 H 곱하기 TS 빼기 원래는 T 프리 스트림이었어요. 이 엑스터널 플로우의 경우에는. 근데 지금은 T 프리 스트림이 일정한 게 아니라 가면서 TM 이 벌크 그 플루이드의 평균 온도가 있는데 이 평균 온도로 얘를 이렇게 써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히트 플럭스는 H 곱하기 TS 빼기 TM 이렇게 이제 해야 되는데 엑스터널 플로우의 경우에는 T 프리 스트림이 일정했어요. 이렇게 이제 돼서 문제가 없는데 이번에는 TM이 변화가 된다 그 얘기예요. TM이 변화가 된다. 자, 열이 들어가면 TM이 올라갈 거고, 그렇죠? 열이 없으면 TM이 컨스탄트 할 거고, 열이 밖으로 나가게 되면 TM이 줄어든다 이 얘기입니다. 다시 이야기해요. 엑스터널 플로우의 경우에는 T 프리 스트림이 일정하다. 끝난 거예요. 일정한 거예요. HR고 TS 빼기 T 프리 스트림하고 면적 곱해주면 그러면 전달된 열량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인터널 플로우가 되면 H를 우리가 계산하고 그 다음에 TS 서페이스 온도 이거 알고 그 다음에 뭘 알아야 되냐? TM을 알아야 되는데 TM이 일정하지 않다. TM이 일정한 경우는 열이 들어오지 않는 경우만 TM이 일정한 거예요.
열이 안으로 들어오면 그러면 TM이 증가하게 되고 열이 밖으로 나오게 되면 TM이 감소하게 되는 거다. 이런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으니까 여러분이 잘 일단 보고 자, 그러면 fully develop이 된다는 게 뭔가를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fully develop이 된다. 자, 이 유체역학을 가서 아까 가서 보니까 이렇게 쭉 이렇게 이제 바운더리 레이어가 디벨롭이 돼 갖고 이쯤에 이제 오게 되면 그 이후부터 fully develop이 돼. fully develop은 얘가 속도가 어디나 다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속도가 똑같이 이렇게 나가는 이런 현상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이거를 말로 표현하면 du dx가 0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hydrodynamically fully develop이 되면은 그 조건을 써라. du dx가 0이 되는 거예요. 0이 되는 거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열을 고려하니까 그러면 열을 고려할 때 thermally fully develop이 될 때 그러면 여기 온도가 이제 Tm이라고 이제 놓으면 dTm dx가 0이 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잖아. dTm dx가 0이 되면 그러면 되지 않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Tm이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이쪽으로 하면서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변화가 없으면 열 전달이 없는 거예요. 그럼 열 전달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유체역학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건으로 안 맞는다는 거예요. dTm dx가 0이 되는 걸로는 안 맞아요. 왜? 열이 들어가든지 열이 나가든지 열이 들어가면 dTm dx가 증가해야 되는 거고 플러스가 돼야 되는 거. 열이 나가면 dTm dx가 마이너스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dTm dx가 0이 된다고 하면 그 열이 안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열 전달이 생기지 않는 거다. 이렇기 때문에 dTm dx, dt dx 이런 게 0이 되는 이걸 가지고는 thermally fully develop이 됐다는 이와 같은 그 컨디션을 규정을 이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규정을. 자, 지난번에 이 그림을 내가 이제 여기 보여줬습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자, 그러면 가서 보니까 이 템퍼처 프로파일이 가면서 30도, 40도, 50도, 60도가 될 때 평균은 30, 40, 50, 60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이 템퍼처 프로파일을 가서 보면 템퍼처 프로파일이 가면서 다 변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템퍼처 프로파일이 절대적인 프로파일이 똑같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또 TM이 변화가 없다 그럴 수도 없는 거 변화가 없으면 열 전달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냐 우리가 6장의 첫 부분에 들어가서 우리가 디멘셔니스 이런 그 파라미터를 이제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컨덕션에서도 이제 그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사용했듯이 어떻게 하느냐 이 트랜지언트 컨덕션 하거나 할 때 했던 그런 것처럼 똑같이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relative temperature difference를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예요. relative temperature difference는 TS 빼기 TM, TS 빼기 TM을 분모로 놓고 TS 빼기 T를 분자로 놓고 이렇게 이제 해서 이 relative temperature difference 이놈이 x에 상관없이 일정하면은 그러면 thermally fully develop이 되는 거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얘가 여기 TS 빼기 TM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 M은 어떻게 나온 거냐? M이 이런 쉐입이 이렇게 이제 있을 때 이거를 적분한 거예요. 전체 크로스 섹션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M은 X만의 펑션이에요. R이 없어요, 이 안에. R과 관계된 건 다 적분해 놓은 거예요. 그렇게 되는데 여기 T는 이렇게 생긴 거 쉐입 그거 그대로 여기다 집어넣었으니까 R하고 이제 X의 이제 펑션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이제 이야기하냐. 이렇게 쓸 수 없는 거예요. dt dx 아니면 dtm dx는 0이다 쓸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 열 전달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열 전달이 이제 생기는 경우에 thermally fully develop이 되는 이런 컨디션을 우리가 define 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것처럼 relative temperature를 우리가 이제 define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relative temperature가 이놈이 x에 상관없이 일정하게 되면 그러면 thermally fully develop이 된다. 그래서 얘를 방정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이제 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뭐라고 썼냐? 여기 the conditions given by equation 8.29 is eventually reached in a tube for which there is either a uniform surface heat flux or a uniform surface temperature. 자, 두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heat flux가 일정한 경우, 아니면 온도가 일정한 경우, 하여튼 어느 정도의
이 thermal entry length를 지나고 나면은 이 조건이 반드시 만족이 된다는 겁니다. 실제 실험을 하면 그 조건이 만족이 돼요. 자, 이렇게 돼서 여기 이런 서페이스 컨디션이 엔지니어링 애플리케이션에서 늘 발견이 되는 거다. 두 개밖에 없다고 보면 돼요. 하나는 힙플락스가 일정한 경우, 힙플락스가 일정한 경우가 이 중에도 대표적으로 많은 거예요. 힙플락스가 이렇게 나이크론 코일이나 뭐 이런 게 감아갖고 예를 들어 10cm에 10번을 감아요. 여기 10cm에 10번을 감아요. 그리고 전기 넣어주고 이렇게 되면 리지스탄스가 똑같고 리지스탄스가 똑같고 이렇게 되니까 같은 10cm, 10cm에서 똑같은 양의 열이 들어가니까 단위 면적당 똑같은 열이 들어가는 유니폼 서페이스 힙플락스가 컨스탄트한 이런 경우가 실제 이제 엔지니어링 필드에 나가면 거의 대다수를 차지한다. 자, 그런데 또 어떤 경우도 있냐? 이런 관이 이렇게 쭉쭉 지나가는데 이 밖에서 뭐 예를 들어 컨덴세이션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이 이베포레이션이 생긴다든지 뭐 아니면 비등, 이게 물속에 집어넣어 있는데 여기서 비등이 생긴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럼 물 끓인다. 그럼 물 주전자 안이 100도가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제 100도가 되면 이 전체 관이 100도로 유지가 되는 가운데 물이 들어온다든지 이런 조건이 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돼서 엔지니어링 이제 우리가 뭘 하러 나가게 되면 그러면 두 가지 바운더리 컨디션이 존재한다. 이런 파이프가 있을 때 하나는 힙플락스가 일정한 경우가 있고 하나는 설페이스 템퍼러처가 일정한 그런 경우가 있다. 자, 그 다음에 뭐라고 썼냐 하면은 뭐라고 썼냐? Note, 유의를 해야 된다. It is impossible to simultaneously impose the condition of constant surface heat flux and constant surface temperature. 어떤 사람이 와갖고 내가 파이프가 이렇게 있는데 내가 동시에 힙플락스도 일정하게 하고 설페이스 템퍼러처도 일정하게 하는 이런 식의 무슨 조건으로 해서 이걸 가열할 수 있다. 이런 거는 it is impossible. 동시에는 불가능해요. 예를 들어 요 앞부분은 constant surface, 요 뒷부분은 constant temperature 뭐 이런 식은 가능한데 동시에 힙플락스가 일정하고 동시에 이 surface temperature가 일정하고 이런 건 곤란한 거예요. 자,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힙플락스가 일정해요. 자, 힙플락스가 여기 힙플락스가 일정하면 자, 그럼 어떤 일이 생기겠냐? 플루이드를 가서 보겠습니다. 그냥 머릿속으로 이렇게 생각해 봐요. 힙플락스가 일정하면 그러면 여기 10cm 가는데 50W 가고 그다음 10cm 가는데 50W 들어가고 50W 들어가면 10cm 지날 때마다 1도 올라가고 1도 올라가고 1도 올라가고 플루이드 온도가 1도로 이렇게 쭉 올라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이따 이제 보겠지만 fully develop이 되면 서페이스 온도도 똑같이 올라가게 된다. 올라가게 돼요. 서페이스 온도도. 자, 그렇게 되니까 힙플락스가 일정하게 되면 TS must vary with X. 서페이스 온도가 반드시 변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온도가 이렇게 일정하다. 여기가 100도예요. 여기가 30도예요. 그러면 여기 70도 디퍼런스가 있고 여기가 100도인데 여기가 50도예요. 그러면 50도 디퍼런스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 부분이 힙플락스가 40% 더 큰 거예요. 여긴 70도 차이고 여기는 50도 차이기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 서페이스 온도가 일정하면 그러면 가는 데마다 뭐가 변해야 되냐? 힙플락스가 변해야 되는 거다. 이렇기 때문에 힙플락스도 일정하고 서페이스 온도도 일정하고 이렇게 이런 바운더리 컨디션을 한 번에 이렇게 집어넣어 주는 건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썼냐. 여기 이제 보라색이 이제 나오는데 이 부분이 이 인터널, 이 컨벡션에서는 가장 중요한, 여기 왕 중요한 걸 저기다 표시를 해놨는데 무지무지 이제 중요한 그런 내용이 이제 여기 나오게 됩니다. 자, several important features of thermally developed flow may be inferred from equation 8.29. 이 8.29을 가서 보니까 몇 가지 중요한 그런 피처가 이 안에서 이제 발견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뭐라고 썼냐? Since the temperature ratio is independent of X. 자, 여기 나와 있는 이놈이 X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하고만 상관이 있나? R하고만 상관이 있는 거예요. 맞죠?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fully develop이 되면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놈이 X하고 상관이 없어요. X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뭐만의 펑션이냐? R만의 펑션이에요. 여기 R만의 펑션이 안에 들어있는 놈이
R만의 펑션이 이놈을 R로 한 번 더 미분해도 그놈은 뭐만의 펑션이 되냐? R만의 펑션이 되는 거예요. 여기. 자, since the temperature ratio is independent of x, the derivative of this ratio. 이거를 R에 대해서 한번 미분한 이놈도 반드시 x하고 상관이 없어야 된다. 이해가 되죠? 어떤 quantity A가 있어요. x하고 상관없어요. R만의 펑션이에요. 얘를 한번 R에 대해서 미분하면 뭐 A-R이 되잖아요. 뭐만의 펑션이나 R만의 이제 펑션이 되는 거예요. 이놈을 어디에 가서 이밸류에이션을 하냐? R은 R0, 이 서페이스에 가서 이밸류에이션을 우리가 이제 한단 말이에요. 자, 가서 보니까 여기, 여기 나와 있는 요 놈을 R에 대해서 한번 미분했습니다. R에 대해서 미분하고 R은 R0로 이렇게 해서 집어넣어 준 거예요. 직접 집어넣어 줬더니 얘는 없어져 버리고 이렇게 남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남습니다. 이게 없어지고 이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이놈이 마이너스 dt dr r equal r0 빼기 ts 빼기 tm은 x의 펑션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만의 펑션이냐? r만의 펑션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놈은 어디서 많이 본 건데 이게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서페이스가 이렇게 관이 이렇게 이제 있을 때 우리 처음에 가서 이 열전달 계수 이런 거 이제 구하는 거 얘기하면서 서페이스가 이렇게 이제 있을 때 서페이스 가서 이렇게 보면은 여기 가서 한번 보도록 해요. 여기 h 곱하기 ts 빼기 tm, h 곱하기 ts 빼기 tm은 요 서페이스가 있어 서페이스에서 컨벡션으로 나가는 거고. 자, 그런데 이거 서페이스가 있으면 서페이스 자체는 속도가 0이니까 속도가 0일 때 요때는 컨덕션에 의해서 전달된 열량으로 계산하는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게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여기 마이너스 k dt dy y equals 0. 여기에 플루이드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여기 나와 있는 k는 물론 플루이드의 더멀 컨덕티비티예요. 이놈이 이렇게 이제 되는데 요거 dt dy를 r로 바꾸면 이렇게 된다. 여러분이 다 이해할 거예요. dy가 마이너스 dr이 되니까 이렇게 된 놈이 뭐하고 똑같아야 되냐 하면 h 곱하기 ts 빼기 tm 고점에서 서페이스 온도하고 고점에서 tm 플루이드의 미인 템퍼러처하고 차이에 의한 요게 뉴턴의 냉각의 법칙에서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돼서 TS 빼기 TM하고 이런 거 모든 걸 조건을 만들어서 다시 얘를 다시 정리를 H 나누기 K로 다시 정리를 하니까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마이너스만 빼면 요 놈하고 여기 있는 놈이 똑같은 거예요. 마이너스만 빼면. 자, 마이너스만 빼면 똑같으니까 얘가 x의 펑션이 아니니까 거기다 마이너스를 곱하든 더하든 어쨌든 얘도 x의 펑션이 아닌 게 나오는 거예요. 자, 가장 중요한 게 이 내용이에요. fully develop이 되면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겁니다.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거예요. 이 조건을 만족시킨다는 얘기는 이 안에 있는 이놈이 x의 펑션이 아니에요. r만의 펑션이기 때문에 얘를 r에 대해서 다시 한번 미분한 그놈도 x의 펑션이 아니고 r만의 펑션, x의 펑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건, 이 서페이스에서 열이 전도, 컨덕션에서 전달된 놈이 컨벡션에서 전달된 거하고 똑같다라는 이 조건을 집어넣어 주면 맨 마지막에 가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fully develop이 되면 인터널 플로우 이야기하는 겁니다. fully develop이 되면 H 나누기 K가 X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X하고 상관이 없다. 만일에 열전달 여기 나오는 열전도도 K가 일정하면 결국은 H가 X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 H가 값이 일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써놨습니다. Hence, in the thermally fully developed flow of a fluid with constant property. 열전달 계수 여기 이제 계산하고 그 다음에 여기 K 절전도도 이런 계산하기 위해서 이런 모든 그 constant property가 이제 우리가 주어졌다 이렇게 되면은 local convection heat transfer coefficient가 x와 상관없이 일정하다는 거예요. 일정하다.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그림 잘 봐야 됩니다. 자, 이 그림 보면 여기 이제 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관이 여기가 thermally fully develop이 될 때까지는 이 부분은 어때요? 열전달 계수가 높은 거예요. 열전달 계수가 높다. 자, 우리 배웠잖아요. 우리 이 external flow 할 때도 레미나 플로우 리딩 엣지 여기 시작할 때 높았다가 레미나 그 다음에 트랜지션 갔다가 터뷸런트 갔다 이렇게 이제 되는데 얘는 가면서 계속 변한다고. 얘는 계속 변하는데 이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thermally fully develop이 될 때까지는 여기 높았다가 쭉 줄어들어요. 쭉 줄어들었다가 프로퍼티가 일정하면 프로퍼티가 일정한 경우를 우리가 항상 다루니까 이렇게 되면 이 영역에서는 열 전달 계수가 하나로 정해진다는 거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자, 관이 10m 관이 있어요. 10m 관이 있다. 가면서 계속 H가 다르게 되면 여러분이 로컬 H를 다 구해갖고 그래서 이거 전체를 인테그레이션해서 10으로 나눠갖고 평균을 이제 구해야 되는데 이번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10m가 있을 때 모르긴 해도 앞에 한 20cm 정도만 여기 엔츄리 랭스고 20cm 지나서 나머지 9.8m는 그거는 fully develop이 될 거예요. 이 fully develop이 된 이 영역에서는 열 전달 계수가 일정하다는 거예요. 인테그레이션이고 뭐고 할 필요가 없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만일에 여러분이 요 부분이 뭐 10cm 전체 관이 뭐 100m 이렇게 되는데 이게 10cm, 20cm 된다 그러면 다 무시하고 그냥 여러분이 이거 처음부터 끝까지 열 전달 계수가 같다고 놓고 이렇게 풀어도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다만 관이 이렇게 짧아요. 관이 40cm 분이 안 된다. 이렇게 되면 요 부분 다르고 요 부분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부분이 굉장히 커서 이 부분이 열 전달에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따로 구해야 돼요. 따로. 근데 관이 굉장히 길어요. 이렇게 되면 thermal entry length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짧은 거예요. 이렇게 짧은 경우에는 이거 다 무시하고 열 전달 계수가 fully developed 된 여기에선 일정하기 때문에 뭐 여러분이 적분이나 이런 거 할 필요 없는 거고 평균 열 전달 계수 이런 거 구할 필요 없는 거고 그냥 열 전달 계수가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이 하나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똑같다 이렇게 놓고 문제를 풀어도 상관이 없는 거다. 이걸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여기 요 방정식이 이제 있는데 요 방정식 8-29는 어디에만 맞는 거냐? 여기부터만 맞는 거예요. 여기. fully developed 된 영역. 이전에 thermal entry length가 있는데 관이 작은 관이면은 이걸 반드시 고려해야 된다. 관이 길면 얘를 무시해도 된다. 이것만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라고 썼냐면 additional simplifications are associated with the special case of uniform surface heat flux. 자, 두 개가 있어요. heat flux가 일정한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surface 온도가 일정한 그런 경우가 있다. 자, 그래서 먼저 heat flux가 일정한 그런 경우로 이제 우리가 가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그러면 이 열전달, 뉴턴의 냉각의 법칙에 따라 heat flux가 일정해요. heat flux가 일정하고 fully developed 되면 H도 일정하니까 TS 빼기 TM도 일정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것처럼 TS 빼기 TM. 어느 경우에 heat flux가 일정한 경우에 그럼 얘가 일정하니까 얘를 한번 미분치하면 DTS DX가 DTM DX가 된다. 다시 말해. 자, 이걸 말로 다 이제 설명합니다. 자, 플루이드 온도가 여기 10cm 갈 때 5도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10cm 갈 때 5도 올라갔어요. 10cm 갈 때 5도 올라갔어요. 플루이드의 온도가 이렇게 해서 10cm 갈 때 5도 올라가면은 그럼 설페이스 온도도 똑같이 10cm 갈 때 5도 올라가고 5도 올라가고 5도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TS 빼기 TM이 일정해야 되니까 얘가 이렇게 기울기를 가지고 올라가면 설페이스 온도도 기울기를 똑같이 이렇게 가지고 올라가야 된다. 이런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 조금 있다가 그림 8-7A를 이제 설명을 할 겁니다. 조금만 있다가 설명을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하면은, 그 다음에는 surface temperature가 일정한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surface temperature가 이제 일정하다 이렇게 이제 되면은 8-30에 가서 얘가 0이 되고 얘가 0이 된단 말이에요. 나머지 요거만 남는 거예요. 요거만 남으면 요런 식으로 이제 되게 되는 거다. 요거를 여러분에게 노트까지 해서 이렇게 다 해서 여러분에게 줬으니까 가서 요 부분 또 뭘 하는가 하는 것도 한번 이게 분자 분모로 되어 있는 두 개의 펑션이 있을 때 그렇게 할 때는 이렇게 해서 미분을 취하는가도 여러분이 다 아니까 그걸 해서 집어넣으면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이 모든 걸 이제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두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유니폼 힙 플럭스 경우가 있고 유니폼 설페이스 템퍼러처 경우가 있다. 요것만 일단 여러분이 이제 기억을 하고 일단 여기 뭐 예제 8-1이 나와 있는데 예제 8-1은 너무나 뭐 설명도 다 잘 돼 있고 여러분이 이거 보고 지금까지 했던 거 사용하면 이제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에게 더 이상 뭐 설명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뭐 TM을 이렇게 구하는데 이렇게 어떻게 구하는 거다 이게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이 이제 보면 됩니다. 자, 내가 이제 여러분에게 뭘 이제부터 보여주려고 하냐. 에너지 밸런서 이걸 통해서 여기 나와 있는 8-7 그림하고 8-7B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8-7하고 8-7B를 먼저 보는 것이 여러분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에너지 밸런스다 뭐다 이런 거 하기 전에 일단은 8-7하고 8-7A하고 B를 여러분에게 먼저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먼저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에너지 밸런스를 이제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자, 요 오른쪽에 있는 얘는 무시하고 일단은 얘는 surface temperature가 일정한 경우는 조금 이따 무시하고 일단은 heat flux가 일정한 경우를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이 이렇게 있는데 heat flux가 일정한 거예요. heat flux가 유니폼하게 이렇게 일정한 그런 경우예요. 열 전달 계수가 어떻게 된다 그러냐? 앞부분에 thermal entry length에서는 크고 fully develop이 그 다음에 일정하다 그랬어요. fully develop이 되면 자, 여기까지가 entrance region이에요. entrance region. 자, entrance region인데 fully develop이 되면 여기 방정식 이거에 따라서 한번 보면 fully develop이 되면 어떤 식이 되냐? Q도 일정하고 H도 일정하니까 뭐가 일정해야 되냐? 델타 T가 일정해야 돼요. 델타 T. TS100이 TM이 일정해야 돼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여기 플루이드 온도가 1m 갈 때 5도 올라가면 설페이스도 5도 쭉 이렇게 쭉까지 올라가야 되니까 끝까지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고 요 부분에서는 열 전달 계수가 앞부분이 굉장히 크니까 앞부분에서는 온도 차가 작아야 돼요. 이게 크려고 하면 온도 차가 작아야 되는 거예요. 열 전달 이거는 똑같으니까 Q는 똑같아요. 자, 이렇게 되는데 이게 앞부분이 열 전달 계수가 커요. 그러니까 앞부분은 온도차가 작아야 돼요. 그러니까 thermal entry length가 되면서 온도차가 점점 벌어집니다. 벌어진 다음에 fully develop이 되면 그 이후부터는 델타 T가 컨스탄트한 거예요. 델타 T가 컨스탄트하다 하는 얘기는 surface 온도 올라가는 그 9배나 이 플루이드의 이 템퍼러처 올라가는 그 9배나 이 모든 게 똑같이 기울기를 똑같이 가지고 이제 올라가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 이제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것도 일단은 잠깐만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앞부분은 어쨌든 얘도 마찬가지로 엔트런스 리전이 있는데 앞부분에 근데 여기처럼 이렇게 깨끗하지 않아요. 이 왼쪽에 있는 것처럼 그냥 여러분에게 먼저 어떤 모습으로 템퍼러처가 나오고 그 다음에 히플락스가 어떻게 나올까 이것만 일단 먼저 이 경우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온도가 이제 100도예요. 예를 들어 여기가 100도, 여기가 100도씨, 여기가 이제 30도씨, 여기가 예를 들어 뭐 70도씨 이렇게 이제 돼 있다. 자, 이게 100도로 다 유지가 돼 있어요. 30도가 들어와요. 계속 열을 받아가고 끝에 나가서 이제 70도로 나가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놈이 일자로 나가지 않습니다. 이게 일자로 30에서 70으로 쭉 일자로 나가질 않아요. 왜 그렇게 안 나가느냐? 이유는 간단해요. 여기 앞부분, 여기 들어가는 이 부분에는 온도차가 70도가 있어요. 온도차가. 이 뒷부분에는 온도차가 30도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그 부분에서 열이 이제 전달이 되는데, 열이 이렇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열이 전달이 되는데, 얘는 템퍼러처 디퍼런스가 70이고, 얘는 템퍼러처 디퍼런스가 30이니까, 열을 전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템퍼러처 드라이빙 포텐셜인데, 드라이빙 포텐셜이 얘는 70이고, 얘는 드라이빙 포텐셜이 30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같은 면적에서 이 앞부분은 얘에 비해서 얼마만큼 이 디퍼런스가 그냥 40도씨가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열 전달이 여기는 많이 생기는 거예요. 같은 면적 아니면 같은 1cm를 갔을 때 앞부분은 열이 많이 전달이 되고 뒷부분 열이 조금밖에 전달이 안 돼요. 다시 말해 히플락스가 감소한다. 쭉쭉쭉쭉 가면서 온도가 점점 올라가면서 템퍼러처 디퍼런스가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전달된 열량이 가면서 계속해서 줄어들게 돼요. 이게 균이라면은 그러면 똑같이 일자로 온도가 올라갈 텐데 균일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온도 분포가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고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고 이렇게는 안 나타난다. 근데 어떻게 나타나냐? 이렇게 이제 나타날 거예요. 이게 이렇게 나타나는 거를 여러분에게 이제 보여줄 겁니다. 일단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이 경우에는 템퍼러처가 일정한 이런 경우에는 앞부분에 이 경우는 히팅을 하는 거예요. 앞부분에는 온도차가 크고 뒷부분은 온도차가 작고 중간은 그 중간이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각 부분에서 전달되는 열량이 다르다. 열량이 달라요. 이게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온도 분포가 일정하게 나타나지 않고 어떤 형태를 이게 띠고 나타나게 되는 거다. 일단은 여러분이 그렇게만 이해하고 요것도 여러분이 요렇게 되는 것만 잘 이해를 하고 그러고 나서 이 부분을 이제 다시 와서 이제 설명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에너지 밸런스를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밸런스. 자, 에너지 밸런스는 이미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배웠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학교 들어와서 배웠던 거 그대로 하는 거 이렇게 관이 있으면은 여기 20도 들어오고 여기 40도가 들어가고 이렇게 된다. 40도로 나간다. 이렇게 됐을 때 전달된 열량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m.cp 델타 t에서 구했잖아요. 근데 연력학 이제 배우고 나니까 cp 델타 t가 엔탈피 차이하고 똑같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조금 이따 설명하기로 하고 결국은 들어온 열량을 구해라. 그러면 m.cp 델타 t가 되는 거예요. 엔탈피로 표현하면 m.델타 h가 이제 되는 거다.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때 물리 시간에 이런 때 배웠던 것처럼 들어온 열량을 구해라. m.cp 델타 t 아웃렛 빼기 인렛 이렇게 이제 해서 이놈이 엔탈피 체인지고 이제 H로 해야 되는데 H는 우리가 열 전달 계수를 사용했기 때문에 우리 열 전달에서는 얘를 I로 이제 사용을 하는 거다. 이건 너무 쉬운 거니까 8-37은 자, 그럼 이놈이 어떻게 나왔느냐? 이거를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을 이렇게 이제 해주는 거예요. 그림을 가지고. 자, 이렇게 뭐가 흐르게 되면은 이런 그 유체가 흐르도록 만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플로우 웍이라는 게 필요해요. 압력이 있고 압력이 있으면 거기에 최적이 곱해져 갖고 PV라고 하는 이러한 플로우 웍이 반드시 있게 되는 거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이쪽으로 해서 예를 들어 컨스탄트 히플락스인 경우에 히플락스가 일정해요. 그러면 이쪽에 페리메타가 있어요. 둘레에다가 여기 간 거 거리 dx라면 이게 면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플락스가 일정할 때 이 면적을 해서 이렇게 해서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열량이 있고 이렇게 되면 얘가 가지고 있는 인터널 에너지가 있고 그 다음에 플로우 웍이 있고 이거 이제 테일러 시리즈 익스펜션에서 이렇게 되고 얘가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전체적인 에너지 밸런스 여러분이 이제 해주면은 여기 들어오는 거가 이거고 나가는 게 이제 이거가 된다 해서 없애고 다 이제 하게 되면 맨 끝에 가서 이렇게 이제 되는데 이놈이 결국 엔탈피가 되는 거다. 이거를 여러분에게 뭐 복잡하게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다 설명했지만 맨 끝에 가서는 결국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있을 때 여기 들어온 온도가 평균 온도가 20도, 나가는 온도가 40도, 들어온 열량은 얼마냐? m.cp 델타 t입니다. m.cp 델타 t, cp 델타 t는 엔탈피 체인지하고 똑같이 이제 이렇게 이제 되는 거다. 자, 그러면 컨벡션으로 해서 들어오는 거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기 히플락스가 이렇게 있을 때 히플락스에다 면적을 곱해주면 안으로 들어오는데 여기 서페이스 이게 이렇게 가서 보면은 다이아메타가 이렇게 이제 있고 하면은 이 크로스 섹셔널 에리아가 변함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페리메타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관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이렇게 가다 줄었다 이런 식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관은 일정하니까 페리메타가 일정하고 길이가 dx가 되면은 그러면 q 더블 프라임 히플락스에다가 p 곱하기 dx 해준 게 그게 컨벡션에 의해서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열량이 되는 거다. 여러분이 뭐 금방 아는 거고. 자, 이거 이제 보면서 공식 8-28 가서 보니까 이놈이 뭐하고 똑같아야 되냐. 열전달계수 H하고 그 다음에 TS 빼기 TM하고 똑같아요. 뉴턴의 냉각의 법칙에 따라 이렇게 이제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두 개를 이제 우리가 같이 이퀘이션 같다고 이제 해서 놓으면은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가서 봐요. 여기 외우지 말고 보기 바랍니다. DTM 이렇게. m.cp 델타 t는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이걸 다시 쓴 거예요. 자, 봐요. 여러분이 m.cp 여기 나와 있는 거 m.cp 델타 t, m.cp 델타 t 이거 요만큼 거리를 지나가게 될 때 온도차가 생기죠. 온도차가 생긴 만큼 열이 들어온 거예요. 그 들어온 열량은 이렇게 되는 거다. 이렇게 이제 표현한 겁니다. 이게 이렇게 해서 dTm dx로 얘를 놔주면은 그럼 이렇게 이제 되는 거야. 아, 얘는 페리메타에
나누기 m-cp 곱하기 h 곱하기 ts 빼기 tm 여기 다 써놨습니다. 내가 다시 한번. 예, 그러니까 외우지 말라고 해서 써놓은 거야. 8-38을 그냥 dtm dx는 이거 나온다고 그냥 무조건 외우지 마라. 외우지 않아도 이게 이 공식만 알면은 dtm dx가 저렇게 나온다는 거를 여러분이 이제 금방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ts가 tm보다 크다. 예, tm보다 이제 큰 거예요. 그런 경우는 열이 안으로 들어가는 거고, 설페이스 온도가 플루이드의 평균 온도보다 크면 안으로 들어가는 거고, 반대가 되면 열이 이제 나오는 거다. 자, 그래서 이제 8-38 이퀘이션, 이걸 이제 풀어야 되는데, 이걸 풀기 위해서 두 가지 바운더리 컨디션이 있다. 하나가 유니폼 설페이스 힙 플럭스, 하나가 유니폼 설페이스 템퍼러처, 이렇게 이제 있는 거다. 자, 그러면 컨스턴트 설페이스 힙 플럭스는 아주 간단한 거예요. 자, 여기 페리메터가 있고 여기 길이가 L이다. 설페이스 힙 플럭스가 주어지면 전체 들어온 열량은 이렇게 되는 거죠. 면적이 P 곱하기 이제 L이니까 이렇게 이제 되는 거고. 그래서 8-38 이걸 가서 보니까 dTm dx 여기 8-38 이거 공식 여기 가서 보니 dTm dx가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는데 페리메터도 일정하고 m-cp도 일정하고 열전달 계수 h도 fully developed 일정하고 그러면 ts 빼기 tm이 일정해야 되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런 식으로 돼서 dtm dx가 q 더블 프라임 p 나누기 m-cp가 되는데 얘가 x의 펑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 플루이드의 mean temperature가 쉽게 얘기해서 여기 10cm 갈 때 50W, 그 다음 10cm 갈 때 50W, 10cm 갈 때 50W가 되면 여기서 5도 올라왔으면 그 다음에 5도 오르고 또 5도 오르고 5도 오르니까 결국 뭐야? 기울기가 똑같다.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고 기울기가 이제 똑같이 되는 거다. 그래서 이놈을 0부터 해서 이제 인테그레이션 하면 이런 식으로 해서 플루이드 온도를 계산하는 거다. 아니,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여기 20도가 들어와요. 힙 플럭스가 있어요. 여기까지 거리가 x가 있어요. x. 그러면 x가 있고 이거 페리메터 하면 면적 아니까 힙 플럭스 곱해주면은 그러면 요 점에서의 온도를 이제 구해낼 수 있는 거다. 너무 당연한 얘기 한 겁니다. 그걸 해놓은 놈이 여기 나와 있는 이거다. 여기 나와 있는 이거예요. 왼쪽에 있는 이거. 그래서 fully develop이 되면 그 fully develop 된 그 이후에는 델타 T가 일정해야 되는 거예요. 델타 T가 일정하다는 얘기는 설페이스 온도가 1m 갈 때 5도 올라가면 플루이드 온도도 1m 갈 때 5도 올라가는 이 형식이 이제 돼야 되는 거예요. 왜? 여기 힙 플럭스가 일정하고 열 전달 계수 H가 일정하니까 TS 빼기 TM이 일정해야 된다. TS 빼기 TM이 일정하다는 얘기 한번 미분하면 DTS DX나 DTM DX가 값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엔트런스 리존에는 열 전달 계수가 앞부분이 높기 때문에 앞부분이 여기가 높다는 얘기는 얘가 작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설페이스 온도는 이렇게 변해야 되는 거예요. 플루이드의 온도는 이렇게 변해야 되는 거고 플루이드는 무조건 가면서 2도씩 플루이드는 그렇게 올라야 되는 거예요. 엔트리 랭스든 뭐든 여기 1m 지날 때 2도, 1m 지날 때 2도 플루이드는 그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건데 앞부분의 열 전달 계수가 굉장히 높아요. thermal entry length 거기에는 이렇게 되니까 설페이스 온도가 여기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이런 식의 온도 분포가 나온다고 하는 거를 여러분이 이제 기억을 이제 해야 됩니다. 잘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일단은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해서 이제 마치고 나서 이제 요 부분에 대한 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부분은 다음 시간에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다음 시간에 이거 이야기하면서 뭐를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거냐. 로그 민 템퍼러처 디퍼런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예제도 이제 한두 개 풀고 이게 끝난 다음에 이제 TM을 우리가 이제 직접 에너지 이퀘이션을 통해서 구해갖고 그걸 안에다 집어넣어갖고 맨 끝에 우리가 원하는 누셀트 넘버를 구하는 이런 것들 여러분에게 일단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하고 오늘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